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집 사기 참 어렵죠. 은행 대출 문턱이 지금 막혀서 웬만한 집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사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서울에서 집 살려면 뭐 10억 이상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 까다롭고 비싼 집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것도 불법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했다고 하던 분당의 순회동 집이 어떻게 팔렸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이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10억 4천만 원은 이미 전세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8억 6천만 원 정도가 실제로 이제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17억 7천만 원을 돈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9천만 원만 내고 그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9억짜리 집을 9천만 원에 매수하는 법, 이거 아마 유튜브로 만들면 금방 몇십만 구독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랍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셀러 파이낸싱,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돈 대줘서 집 사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법에 저촉되거나 잡혀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몇 가지, 이 집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여기가 지금 분당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굉장히 거래가 어려운 지역이고,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 고시를 앞두고 있는 지역에서 더더욱 거래가 어려운 곳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기가 막히게 피했냐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이걸 입증하고 나서 4개월 안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실거주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는데 이것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재건축 고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려면 7월 30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단 2주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사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29억짜리 집 9천만 원에, 그것도 재건축 고시를 앞둔 집을 사는 아주 미션 임파서블을 이재명 대통령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 되셨으면 이런 어려운 것들을 알고 할 수 있어도 좀 참아야지 오늘 같은 날 부동산 토론회 할 때 대통령으로서 영이 서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집이 단 한 채만 있어도 이게 실제로 실거주하는 집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악마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서 본인 집은 이런 방식으로 판다고요. 벌써 지금 강남 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집을 팔겠다는 공개적인 매물들이 막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나면 17억 7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그 집을 산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죠. 이자를 받지 않았으면 그냥 정여가 되는데 그 정여에 대한 세금은 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인가요? 어디에서 유튜버를 만들어가지고 버젓이 이런 방법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들을 보면서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은행 문턱을 못 넘어서 그동안 발을 동동 구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한 것인가? 여러분, 허망하지 않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이렇게 대통령이 해내는 것을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해명을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언론의 관심은 이 집을 산 사람이 누구냐, 이자는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느냐, 이런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도덕적으로 도대체 대통령이 이런 식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편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그걸 또 나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실용입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어제 1심에서 1,000만 원 선고난 것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리적 판단은 법원에서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항소심이 있고 대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야당 소속의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만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재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조차 없애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무지한히 애를 썼고 지금도 공소 취소를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시죠.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5개든 10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가지고 날려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죄 지은 사람 죄 지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재판 진행한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사법정의에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수사받지 않는다는 기소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재판 중단하라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재판을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할 거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바로 재개해서 법적인 심판을 내려주기를 사법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